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케지메, 신케지메라면 ATP가 보존되어 더 많은 감칠맛 성분, 이노신산이 생겨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회뜨는 공대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느 순간부터 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기법이며 일본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화로즉살, 신경말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인 이케지메와 신케지메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나라에서 개발된 음식이나 조리 용어의 경우는 그 나라의 말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담그는 행위인 김장 역시 김치 메이킹보다는 김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이케지메라는 것은 화로를 즉살시키는 기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뇌를 찢거나 생선의 머리 쪽 척수를 끊어버려 화로를 즉살시키는 것입니다. 신케지메라는 것은 이에 더해서 기억 형상 합금 강선 등을 통해 척수 신경까지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케지메와 신케지메는 생선이 팔팔할 때 빠르게 뇌와 척수를 파괴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케지메와 신케지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수산물 쪽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튜브 채널 2개의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해당 유튜브 채널들을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채널은 오래전부터 저도 자주 즐겨보고 댓글도 남기고 했던 채널들입니다. 자, 우선 입질의 추억 T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체에는 ATP라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통해 생선을 직살시키고 척수를 파괴시켜 이 에너지원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 IMP, 이노신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으로 전환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통해 사후 경직의 타이밍도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질의 추억 TV의 주인이신 입질의 추억님이 작성하신 블로그 글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감칠맛 성분으로 전환되는 ATP의 소모를 막아 보다 많은 감칠맛 성분인 이노신산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입질의 추억님께서는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의 기능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어교주 해적단 채널의 영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의 몸속에는 감칠맛으로 전환이 될 ATP가 있는데 생선이 몸부림을 치게 되면 감칠맛으로 전환돼야 하는 ATP가 낭비가 되고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통해 ATP를 보존해 더 많은 감칠맛 성분 IMP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질의 추억님과 마찬가지로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통해 사후 경직이 지연된다는 것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가 됩니다. 1번, 즉살 신경 파괴를 통해 ATP를 보존. ATP는 숙성 시 감칠맛 성분인 IMP로 전환. 숙성 시 보다 많은 IMP의 형성. 2번, 즉살 신경 파괴를 통해 ATP를 보존. 사후 경직이 늦춰짐. 숙성 지연 효과.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의 결론을 먼저 던지고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TP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P는 Adenosine Triphosphate 의 약자로 이를 우리말로 하면 아데노신 3인산이 됩니다. ATP라는 화합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름처럼 이 녀석은 인산기를 3개나 달고 있습니다. ATP라는 화합물은 생명체에 있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며 여러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에너지원의 기능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이거나 여러 대사활동을 하기 위해 ATP를 소모해야 합니다. 아까 ATP가 아데노신 3인산으로 인산기를 3개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인산기들은 아주 높은 에너지로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산기가 ATP 가수분해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합에 쓰였던 그 높은 결합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갖고 생명체들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칭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3개짜리 인산기가 2개나 1개가 되고 인산기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 명칭도 아데노신 2인산이나 아데노신 1인산으로 바뀌어야겠죠. 아데노신 2인산은 ADP라고 하고 아데노신 1인산은 AMP라고 합니다. ATP에서 ADP, AMP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말은 ADP, AMP에서 ATP로 돌아갈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음식, 광합성 등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ATP, AMP를 다시 ATP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이 생명체의 에너지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죽고 나서는 ADP, AMP에서 ATP로 돌아갈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ATP에서 ADP, AMP로 진행되는 한 방향의 반응이 지배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얼추 이해가 되셨다면 앞에서 제가 틀리다고 지적했던 그림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그림대로라면 생선이 날뛰어서 ATP를 소모하였다면 IMP로 전환되는 양이 적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ATP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면 그 생성물로 ADP와 AMP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IMP를 만드는 ATP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TP가 IMP가 된다는 두 채널의 설명은 맞지만 ATP가 IMP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ADP와 AMP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로가 발버둥을 쳐서 ATP가 ADP와 AMP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IMP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이케지메와 신케지메를 하지 않아 ATP가 소모가 되어도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감칠맛 성분인 IMP의 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이 실험 결과로서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갱이를 다룬 한 논문을 보면 같은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 고생산한 전갱이가 확실히 신케지메까지 한 것보다 더 적은 ATP를 갖고 있고 보관 시간에 따라 더 ATP가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케지메를 한 것과 생선을 고생사시킨 것을 IMP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생성되는 IMP의 최대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케지메를 했을 때 IMP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다른 어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 방어에 대해 다룬 이 논문을 보면 고생사한 방어는 이케지메를 한 방어보다 ATP의 양은 확실히 적었지만 같은 시점에서의 IMP의 양은 더 많습니다. 또 IMP의 최대치를 비교해 봤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통해 ATP를 보존하더라도 더 많은 감칠맛 성분인 IMP, 이노신산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직살시키지 못해 생선이 마구 날뛰어서 ATP가 ADP나 AMP로 바뀌어 소모가 되더라도 이들은 결국 감칠맛 성분인 IMP, 이노신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감칠맛 성분인 IMP 측면에서 봤을 때 이케지메, 신케지메는 IMP가 최대치로 형성되는 시점을 좀 늦춰주는 기능만을 하는 것입니다. 돈 1,000원 있을 때 10분 만에 달려가서 컵라면을 사 먹거나 이틀 동안 지갑에 넣어놓았다가 컵라면을 사 먹거나 컵라면을 사 먹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컵라면을 사 먹는 시점만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ATP의 작동과 사후경직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사후경직과 뇌, 척수를 파괴하는 게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생선의 근육 혹은 동물의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를 이루는 기본 단위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연결이 강화되었을 때 근육이 수축되고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이 갖고 있는 ATP는 이 둘의 완전한 결합을 막아주고 이완된 상태로 돌려놓는데 이완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선이 날뛰거나 보관 숙성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효소들의 작용으로 이 ATP는 점차 고갈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ATP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최대로 결합을 하게 되며 사후 경직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선 내부에 ATP가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는 사후 경직이 억제가 되고 ATP가 고갈되어감에 따라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케지메와 신케지메가 사후 경직을 밀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의 효과를 합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TP를 보존해서 감칠맛 성분인 IMP의 양을 늘리진 않지만 그 생성 시점을 뒤로 보내고 사후 경직의 시점 또한 뒤로 보낸다. 결국 숙성을 지연시키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걸 바나나를 통해 비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나나는 최대로 익었을 때 당도가 가장 높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은 색깔도 변하고 맛이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선 바나나가 익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바나나가 익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생선에게 이케지메와 신케지메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바나나가 과숙성되어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생선의 숙성이 과하게 되어 맛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ATP와 관련 화합물들의 변화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ATP는 ADP, AMP를 거쳐 이노신산 IMP가 되는데요. 이는 감칠맛 성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IMP 역시 다른 화합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노신과 하이포잔틴입니다. 단맛과 감칠맛을 주는 맛성분 이노신산과 달리 이노신은 맛이 느껴지지 않으며 하이포잔틴의 경우는 불쾌한 쓴맛이 납니다. 잘못 잡은 생선을 일정 시간 이상으로 과숙성하면 오히려 맛이 연해지면서 비린내가 강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의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면 그것은 회로서 생식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생선의 신선도를 평가할 때는 전체 ATP 관련 화합물을 분모해 놓고 이 맛이 없는 이노신과 쓴맛이 나는 하이포잔틴을 분자해 놓습니다. 이 값을 K-밸류라고 하며 어육의 신선도 판별에 사용합니다. 보통 K-밸류가 20이 넘을 경우에는 횟감으로 부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횟감을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 역시 온도가 높을 경우 이 K-밸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K-밸류를 이용해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의 기능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케지메와 신케지메는 이노신과 하이포잔틴의 형성 시점을 늦춰주어 K-밸류의 증가 속도를 비교적 완만하게 조절해준다. 즉 생선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자,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으니 영상에 더 새로운 정보를 넣진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생선의 처리와 숙성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이걸 힘들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청 지속률이 낮으면 유튜브가 알고리즘적으로 영상을 버리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심기를 좀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추가적인 의문이 생기겠죠.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의 기능은 과연 이것이 끝인지, IMP가 어느 순간 최대치에 다다른다면 치모토와 같은 사람들은 왜 그 시간대를 넘어 장기 숙성을 진행하는지, 생선은 어느 온도에서 보관하고 어떻게 온도를 조절해야 원하는 숙성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드린 이케지메와 신케지메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가 업로드할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공이었어요.